안녕하세요. 양그레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시계 골라드립니다 시리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모집글을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한 분이 신청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기록인간님이시고요. 제가 편하게 기록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구입 형태는 이제 새 상품을 원하시고 구동 방식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오토매틱을 선호했는데 지금은 이제 커츠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인데 사유가 있으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이고 40세, 그리고 이제 평소에 옷 스타일은 이제 작업복이나 운동복을 주로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다이버워치나 이제 투러치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손목 둘레는 19.2cm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두꺼운 손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이쪽이 17.5cm인데 19.5면 한 이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좀 크기가 큰 시계도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신 시계 목록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총 이제 6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취향이랑 비슷하게 필드워치랑 다이버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드레스워치도 하나 정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띈 게 이제 여기 터틀에 메쉬 스트랩을 한 게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메쉬 스트랩을 좀 하나 살까 고민이 되는데요. 이제 이 시계들을 하나씩 보면서 구매자분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르투치 시계인데요. 이게 저도 브랜드를 처음 들어봐서 알아보니까 2004년에 생긴 미국 출신의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더치를 주로 만들고요. 가격은 약 10만 원 정도 합니다. 특징이 좀 재밌는데요. 폴리카본 파이버를 사용해가지고 높은 강도, 가벼운 무게를 가질 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바디 일체형이라고 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 반해봉까지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견고함, 단단함을 좀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미오타 슈퍼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좀 저렴한 무브먼트고요. 그리고 이제 나토밴드도 약간 일반 나토밴드랑은 다르게 두껍고 약간 좀 마감을 신경 썼다고 합니다. 이게 기록님 같은 경우에는 입문용 필더치로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폴리카본 파이버 재질이 좀 이제 장난감 같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좀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조카 시계를 뺏어찬 느낌이 들어서 결국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에 매달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시티즌 시계인데요. 저도 이건 처음 보는데 한 42mm이고 그리고 이제 에코 드라이브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시티즌 시계들은 이제 거의 에코 드라이브라고 해서 이제 빛으로 충전하는 시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유리를 갖고 있고 티타늄 재질까지 있어서 약간 필더치로는 딱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후기를 들어보니까 PMD56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그 시티즌 시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좀 대체제로 구입을 하셨고 되게 가볍고 튼튼해가지고 투러치로 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세이코 아르니입니다. 이제 딱 보시면 크기가 정말 크죠. 이게 47.8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솔라 쿼츠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디지털 창이 있는데 이걸로 막 스톱워치도 하고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놀드 슈워제거너의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되게 이제 배우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록님 후기를 보면 튜나가 이제 흔한 느낌이 있고 이 아르니의 매력이 느껴져서 구입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엄청난 두께, 무게 때문에 착용을 자주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이코 터틀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따로 영상으로 리뷰를 만들기도 했었죠. 크기는 이제 44.9mm, 4136 무브먼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기록님의 후기로는 추억이 되게 많이 있는 시계고 기스나 충격에 매우 단단해가지고 든든하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136 무브먼트를 사용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좀 오버홀 시기가 됐을 때 무브먼트 스왑을 할까 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티소 PRX 커츠입니다. 이게 40mm 정도 크기고요. 이게 색상이 되게 특이한데 라이트 그린 색상으로 구매하셨어요. 커츠 무브먼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긴 거를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빈티지 오메가 시마스터의 고구마 모델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님 후기를 보면 가격이 좀 아깝지 않은 고급스러움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빛에 따라서 그린, 티파니 색상 등의 좀 더 이제 다양한 색감이 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직접 보니까 되게 상당히 색상이 되게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시티즌 프로마스터인데요. 이게 되게 옛날에 출시한 모델인데 이게 아직까지 판매하고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는 40mm 사이즈고 이 문자판이 전체가 야광이라서 되게 어두울 때 많이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록님 후기를 보면은 40mm 사이즈로 되게 만족스러운 착용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젤의 인서트에 유격이 좀 있는데 이게 아마 한 30만 원대로 구매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용서하는 면이 있고 이제 마음 편히 사용하는 시계라고 합니다. 시계를 추천드리기 앞서서 시계를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갖고 있는 시계가 많으면은 새로운 시계를 구매했을 때 비슷한 유형의 시계는 잘 안 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계를 분류를 하고 잘 갖고 있지 않은 유형의 시계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하지 않는 시계인 베르투치는 제외를 하고 유형별로 분류를 하자면 필드워치 하나, 다이버워치 3개, 드레스워치 하나를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 구입을 한다고 하면 필드워치나 드레스워치를 하나 구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육해공이라고 해서 육지는 필드워치, 바다는 이제 다이버워치, 하늘은 이제 파일럿워치로 이제 장난스럽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파일럿워치가 하나도 안 갖고 계셔서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파일럿워치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얼 톤으로 좀 나눠보면 어두운 톤이 이제 3개 가지고 있고, 중간 톤은 이제 실버랑 청판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 톤으로 이제 야광색이랑 라이트 그린 이렇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청판이나 실버판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자분의 좀 성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이제 여러 시계를 돌아가면서 착용하는 스타일이시고, 투러치, 가성비 좋은 시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자전거를 많이 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완전 드레스워치는 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톤의 다이얼을 가진 시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는 티소 시스타 1000입니다. 가격은 이제 한 67만 원 정도 되고요. 특징을 보면은 이제 40mm 사이즈라서 기록님 손목에는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수는 이제 300m 방수입니다. 보통 다이버 시계들이 200m 방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300m 방수로 좀 더 성능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ETA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는데 이게 오차가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 10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브먼트가 되게 좋은 걸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젤이 저는 얼핏 보면 세라믹인 줄 알았는데 미네랄 유리를 사용한 베젤이고요. 그리고 이제 양면 무반사 코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얼 색상으로 보면은 추천드리는 편에 속하는데 이제 기존의 다이버워치가 이미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티소 PRC 100 솔라 쿼츠인데요. 가격은 한 71만 원 정도 하고 특징은 이제 39mm의 사이즈, 그리고 이제 솔라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봤을 때 이제 기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벌집 구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원이었으면 좀 너무 심심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기존에 이제 필드워치랑 드레스워치의 약간 중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좀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즈도 좀 이쁘고요. 그리고 이제 실버판이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만약에 실버판이 필요하면 실버판이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청판이 이게 좀 어둡게 나왔는데 햇빛 받으면 되게 이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본 시계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먼저 라코 파일럿 베이직 RN42입니다. 이제 가격은 한 59만 원 정도 하고요. 이제 국내 수입사는 이제 와로와치즈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 라코라는 브랜드가 옛날부터 이제 독일 공군의 이제 시계를 납품했던 회사거든요. 그 이제 독일 회사라서 여기 메인드 인 젊은이가 적혀 있고, 이게 특징으로는 이제 42mm 사이즈, 슈퍼 루미노바 야광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미오타 무브먼트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좀 가격이 저렴한 무브먼트인데 이제 라코도 베이직 라인은 미오타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오리지널 라인은 셀리타 무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제일 저렴한 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미오타를 쓴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방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50m 방수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파일럿 워치 다이얼 스타일이 정말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안쪽에는 이제 시간이 있고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볼 때는 이제 바로 이제 시침을 보면서 시간을 알 수 있고, 분은 또 이제 분 근처에 바로 숫자가 있어서 알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이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판도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검정판이어서 주로 검정판을 선택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톤이 별로 없으시다 보니까 청판도 같이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마라톤 파일럿 내비게이터입니다. 이 마라톤이라는 브랜드가 예전부터 이제 미국 군용 손목시계를 제작하던 브랜드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와르와치즈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68만 원 정도 되고요. 특징을 보면은 이제 미국 군용 손목시계 성능 규격이 있어요. 뭐 방진, 방적, 뭐 야광 성능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모두 만족하는 시계고, 트리튬 가스 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야광들은 빛을 이제 축적했다가 이제 어두워지면 이제 내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야광이 아예 꺼지는데, 트리튬 가스 튜브는 이제 방사성 동연설을 사용해서 계속 이제 빛이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2년 정도 계속 발산하는데,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제 똑같은 밝기를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루미노바에 비교를 해서 약간 밝기가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 튜브를 사용한 거다 보니까 따로 이제 저희 피부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ETA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고, 고강도 복합 섬유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색상도 이제 검정, 뭐 실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데저트라고 해서 되게 색상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계를 갖고 왔고, 그리고 이제 파일럿 워치다 보니까 GMT 기능도 있어요. 이게 자칫 보면 이제 다이버 워치처럼 보이지만 여기 위에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서 이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이제 기록님한테 이제 다만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베르투치 워치가 이제 약간 장난감스러워서 착용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얘도 약간 특수 섬유 케이스를 쓰다 보니까 비슷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론진 콘퀘스트입니다. 가격은 이제 13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제 론진에서 제일 저렴한 시계예요. 근데 특징을 보면은 이제 41mm 크기, 300m 방수, ETA 기반 쿼츠, 그리고 이제 반사 방지 코팅을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이 전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이제 다이버 워치와 드레스 워치의 중간 느낌이어서 굉장히 좀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수도 300m 방수고, 다만 이제 이 쿼츠 무브먼트가 아까 이제 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초인데, 얘는 이제 월에 플러스 마이너스 20초라서 좀 정확성이 좀 확실히 낮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브랜드 밸류가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높게 측정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청판이 좀 더 이쁜 것 같고요. 음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밀턴 카케필드 머피입니다. 이게 원래 건판만 있었는데 이번에 흰판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흰판도 자세히 보면은 약간 종이 질감도 있고 이뻐 보여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가격은 이제 오토매틱이라 141만 원 정도 하고요. 특징은 이제 38mm 사이즈, 오토매틱 무브먼트, 근데 이제 80시간 파워 리저브라서 개인적으로 시간은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100m 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필드워치 느낌이 많이 강한 편인데, 이 정도 디자인이면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라이신 에어맨 더 치프입니다. 이제 가격은 좀 높은데 160만 원으로 공홈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이 글라이신이라는 브랜드가 세계 최초로 이제 GMT 시계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 시계의 특징을 보면 40mm의 크기고 24시간계 다이얼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시계는 12시간에 한 번씩 이제 시침이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다이얼을 보시면 1부터 24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다 지나야 시침이 한 바퀴 도는 건데,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GMT 기능이 있어서 이 베젤을 돌려가지고 이제 다른 시간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대가 있다 보니 셀리타 무브를 수정한 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수는 좀 아까운데 30m 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흰판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고 이 24시간계 다이얼이 되게 재밌어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민한 시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좀 참고하시라고 갖고 왔고요. 이 시계들이 왜 제가 가져오지 않았나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이코 알피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름 시그니처 디자인이고 이 초록판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이미 초록색 판이 이제 시티즌 시계를 가지고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토리녹스 이녹스 이것도 이제 필드워치로 되게 유명한데 이게 제가 좀 알아보니까 국내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직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제외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상당히 좀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루미녹스 시계인데 개인적으로 이 검정색 시계가 되게 이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다이버 시계는 엄청 많으시니까 좀 제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상이 끝나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만들어 보면서 이제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제 구매자분의 성향도 파악해야 되고 이제 상품군도 좀 많이 알아봐야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PT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기록님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같이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시계 고민이 같이 있다면 저한테 이제 메일을 같이 보내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정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